안녕하세요. 세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당뇨병 교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당뇨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당뇨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합병증의 위험을 인지하고 목표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 우리나라 당뇨병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당뇨병 진단자는 남자 15.5%, 여자 10.8%입니다.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당뇨병 진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28에서 30%에 이르러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비만이 증가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당뇨병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는 당뇨병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부모, 형제 중 당뇨병 환자가 있거나 나이가 45세 이상이거나 평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 경우,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주 3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 혈압이 높은 경우 등 해당하는 요인들이 많으신가요? 여기 소개된 것들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위험 요인은 크게 회색원으로 표시된 유전적 요인과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집안에 당뇨병 가족력이 있으면 그 가족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적 요인은 과음, 흡연, 운동 부족, 비만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을 통하여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적정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은 왜 어떻게 생길까요? 당뇨병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슐린과 혈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자물쇠의 열쇠처럼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의 도움으로 들어온 혈당은 우리 몸에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혈당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혈당은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존재로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가야만 우리 몸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잘 넣어줍니다. 그렇게 혈당을 섭취한 세포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렇게 인슐린의 도움으로 들어온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활동에 필요한 연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열쇠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포도당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혈액 속에 포도당들이 많아져 혈당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한 세포들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혈관 안에 혈당이 충분히 있어도 세포는 늘 배가 고픈 상태가 됩니다. 정리하면 당뇨병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등의 이유로 혈당이 정상 범위 이상 높이 올라가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1형 당뇨병은 우리나라 당뇨병의 2% 미만을 차지하며 우리 몸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어느 연령에서든 발생하나 대다수 환자는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고 30대 미만의 젊은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으로 발병하며 심각한 다음 다뇨, 체중 감소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만이나 생활 습관과의 연관성은 낮고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인슐린 주사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로 인슐린 효과가 감소되었거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저하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이 가능하나 주로 40세 이상에서 많이 진단되고 비만을 포함한 생활습관과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과식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결국 인슐린의 혈당 조절 효과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며 더불어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식사, 운동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먹는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인슐린 주사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당뇨병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200, 300, 40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우리 몸속은 체내의 당분을 소변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다뇨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소변으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갈증이 생겨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 세포에서 꼭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써보지도 못하고 소변으로 버리니까 허기가 져서 계속 많이 먹게 되는 다식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뇨 다음 다식이라는 3다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몸이 피곤하고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되면 염증이 잘 생기고 잘 낫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당뇨병을 진단받은 모든 환자들이 이 증상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이 높다고 해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고 자주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진행하여 혈당 수치를 보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증상을 경험하거나 높은 혈당을 모른 채로 지나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기 검진 등을 통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먼저 검사를 받아보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검사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뇨병입니다.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당 수치가 126 이상인 경우, 3다 증상 및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등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당 수치가 200 이상인 경우, 병원에서 준비한 검사용 음료수를 마신 뒤 2시간째 측정한 혈당 수치가 200 이상인 경우,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일 경우 당뇨병 진단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당화 혈색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당화 혈색소를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화 혈색소란 최근 3개월 동안의 혈액 내 포도당 수치를 반영해주는 혈액 검사로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 상태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혈액 속의 포도당들은 빨간 적혈구라는 세포에 붙게 되고 이처럼 적혈구 세포에 포도당이 붙게 되면 당화 혈색소를 형성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그만큼 적혈구 세포에 붙게 되는 포도당도 많아지겠죠. 비정상 혈당의 그림처럼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포도당들이 적혈구 세포에 들러붙게 되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당화 혈색소와 평균 혈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화 혈색소가 7%였다는 것은 3개월간 환자의 평균 혈당이 154 정도였음을 의미합니다. 적혈구의 평균 수명이 120일 정도이기 때문에 당화 혈색소는 장기간의 포도당에 노출된 것을 나타내며 8주에서 12주 동안의 혈당 농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당화 혈색소 측정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화 혈색소 수치를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3개월에 한 번씩 당화 혈색소 검사를 권장합니다.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혈당을 관리하지 않으면 당화 혈색소도 높아지고 결국에는 합병증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합병증 예방입니다.
당뇨병은 혈관이 지나는 신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여러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고 끈적해진 혈액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혈관의 염증 등 혈관 손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영향을 주고 콩팥, 손과 발, 눈, 신경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갑자기 발생한 급성 합병증과 오랜 기간에 걸친 고혈당으로 인해 주요 장기가 손상되는 만성 합병증이 있습니다. 만성 합병증은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미세혈관 합병증인 당뇨병 신장질환, 망막병증, 신경병증, 당뇨병 족부병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신장질환은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장의 합병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장은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은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받아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더 진행하면 점차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하게 되며 만성 신부전이 됩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면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투석 치료를 받거나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신장질환은 초기에는 대부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식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극성 음식, 과음, 과식, 단백질 섭취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망막병증은 콩팥병, 신경병증과 더불어 모세혈관의 병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당뇨병 만성 합병증입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눈에 있는 모세혈관에 손상이 생겨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망막 전반에 손상이 일어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력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뇨병 망막병증 또한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신경병증은 말초신경병증, 자율신경병증, 단일신경병증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흔한 유형이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당뇨병 자율신경장애는 유병기간이 긴 경우나 나이가 증가할수록 또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흔하며 완치가 쉽지 않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은 자율신경병증의 가장 흔한 형태이며 기립성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장관계 자율신경병증은 변비, 설사, 변실금 등이 흔하고 변비는 가장 흔한 하부 위장관계 증상의 하나로 설사와 교대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뇨기계 자율신경병증은 방광기능 이상과 성기능 장애를 동반하고 방광이 촉진되는 환자는 방광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신경병증의 가장 많은 형태인 말초신경병증은 완치가 쉽지 않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양쪽이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주로 발부터 시작해 종아리로 번지는 감각신경장애가 나타나며 특히 밤에 심해지는 통증 양상이 특징입니다. 증상은 찌르는 듯한 통증, 화끈거리는 듯한 자결감, 스물거리고 가려운 이상감각, 저리거나 무딘 무감각증, 시리거나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쥐가 나는 증상 등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검사를 통해 감별해야 합니다. 합병증은 주로 초기에 증상이 없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 족부 병변은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부위에서 잘 일어납니다. 허혈성 궤양은 발가락, 전족부, 뒤꿈치 등에서 잘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관찰은 발 부위의 맥박이 촉지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일 족부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혈관을 통한 혈액의 흐름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의 신경이 둔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상처가 나더라도 회복이 더디며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하지 절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발 관찰을 자주 하여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말초신경 합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도 쉽게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자주 발을 관찰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발 관리 방법들을 확인하고 매일 실천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급성 합병증인 저혈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저혈당이며 심할 경우 저혈당 혼수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혈당이 70 이하일 경우 저혈당이라고 하지만 고혈당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환자의 경우 혈당이 100일 경우에도 저혈당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혈당 수치보다는 대상자가 느끼는 증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이 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량이 적은 경우 혈액 내 혈당이 부족하여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식사량은 일정하나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하여 혈액 내에서 혈당 사용을 많이 한 경우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의 용량이 많을 경우 저혈당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 및 운동 습관을 생활화하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면서 평소 저혈당의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 혈당이 얼마일 때 저혈당 증세가 오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액 속의 혈당이 떨어지면 마치 며칠 끼니를 굶은 것처럼 기운이 없고 손이 떨리고 허기지고 땀이 나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격히 혈당이 떨어지면 심하게 어지러우면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고 몇 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저혈당을 느끼는 혈당 수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저혈당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혈당이 70 이하인 경우나 혈당 측정으로 수치 확인을 못하였을지라도 저혈당 증상이 있을 경우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혈당이 단시간 내 올라가도록 15에서 20g의 당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15에서 20g의 단순 당질은 20분 안에 혈당을 약 45에서 60 정도 올릴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증상이 소실됩니다. 혈당을 바로 올릴 수 있는 단당류로는 음료수, 설탕, 사탕, 요구르트 등이며 주스 또는 청량 음료 4분의 3컵, 사탕 3개에서 4개, 요구르트 1개, 꿀이나 설탕 1숟가락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드실 필요는 없지만 당질 섭취 후 15분간 휴식 후 다시 혈당을 측정했을 때 80 미만이면 한 번 더 섭취합니다. 저혈당 대처 후 1시간 내에 식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혈당 수치에 따라 추가로 적절한 간식을 섭취하여 이후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한 저혈당으로 인해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고 즉시 119로 연락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이 포함된 초콜릿,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저혈당 치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뇨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혈당 조절 목표 수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공복혈당은 80에서 130 사이로, 식후혈당은 180 미만, 당화 혈색소는 6.5에서 7%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도 나이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당뇨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집안 유전이나 나이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생활습관을 올바로 개선한다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고 당뇨병이 있더라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약물 치료, 식사 조절, 운동 관리와 앞서 보았던 나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식사 조절이나 운동 관리만으로 혈당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혈당을 조절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그림과 같이 당뇨병 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보다 약의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먹는 혈당 강화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도록 자극하거나 인슐린이 세포에 포도당을 넣어주는 작용을 돕습니다. 또는 장에서 포도당 섭취가 빨리 되는 것을 더디게 하여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하기도 합니다. 약마다 효과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효과나 복용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마다 저혈당, 위장장애, 식욕저하, 부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경우 임의로 조절하지 말고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은데요. 먼저 내가 먹고 있는 약은 어떤 약인지 알고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해야 하며 약물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약물이나 약의 용량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자주 혈당을 측정하고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혈당 대처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 복용 중에는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치료에 방해가 되므로 음주와 흡연은 삼가주세요. 다음은 식사관리인데요.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제때 골고루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과식하거나 육류 위주로 즐기는 습관이 있는데 식사 관리를 통해 체중을 조절하여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식사 관리는 세종시 고당센터 온라인 영양교육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 혈압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식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특별히 더 좋은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운동 전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슴이 아플 때, 숨이 많이 찰 때는 운동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운동을 선택할 때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 초보인 경우 아주 쉬운 운동부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 꼭 의사와 상의한 후 시작하는 것 잊지 마세요.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혈당 수치가 300 이상인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 안 되므로 운동 시작 전 혈당 체크를 하고 시작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등이 있습니다. 비만하거나 무릎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걷기, 수중 운동, 자전거 타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필요량 이상의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기능을 하므로 자신의 체중이나 중력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혈관 질환, 망막 신경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거운 중량을 이용한 고강도 근육 운동은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피하도록 합니다. 운동 시 주의할 점은 운동 후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운동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고 저혈당을 대비해 응급식품을 지참합니다. 또한 운동 중에는 자주 수분 섭취를 하여 탈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자가 혈당 측정인데요. 자가 혈당 측정은 왜 중요할까요? 자가 혈당 측정을 규칙적으로 하면 집에서 스스로 시행하고 있는 식사, 운동, 약물요법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유연성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저혈당과 고혈당으로 인한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혈당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측정 시 주의할 사항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체열 전 손을 잘 씻고 건조시키며 손가락을 충분히 마사지합니다. 체열침은 매번 새 것으로 사용하며 알코올 소독 부위를 입으로 불지 않도록 합니다. 체열 부위는 손가락의 양쪽 가장자리를 찌르는 것이 좋으며 체열 후에는 피를 억지로 짜내지 않고 체열 부위는 30초 이상 충분히 지혈합니다. 또 검사용 시험지는 꺼낸 후 즉시 뚜껑을 닫고 유효 기간을 확인합니다.
측정된 혈당 수치는 수첩에 기록하고 병원 진료 시에 지참하여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자가혈당 검사와 당화 혈색소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혈압이 높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합병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과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시행하며 발도 매일 관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더불어 처방받은 약을 잘 복용하고 식사 조절 및 운동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당뇨병 질환 교육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환 및 영양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